붉은빛 도는 바위와 흙은 이제 회색빛에 가까워졌습니다. 풍경이 바뀔 때마다 체감 온도도 무섭게 상승합니다. 창밖을 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다나키를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하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그곳엔 죽어서 가죽과 뼈만 남은 낙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다나킬이라는 곳이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째 달려왔지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길, 창밖으로 사람이 보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잠시 멈춰 섰는데 놀랍게도 그곳엔 가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 또 물줄기가 또 나오네요. 여기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버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물꼬를 트고 있었습니다. 물길이 막혀 물이 썩거나 말라버리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물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아파르족이었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물길을 막는 돌을 치워내며 생명과 같은 귀한 물을 지켜내는 아파르족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 물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드디어 다나킬로 가는 중간 거점 도시 베라힐레에 도착했습니다. 다나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베라힐레를 거쳐야만 합니다. 소금 카라반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지만 저와 같은 여행객은 가이드와 무장경찰을 대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미엔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동반하지 않으면 다나킬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밖에 날씨가 보통 아니게 좀 뜨거워. 여기 오니까 사람들도 엄청나게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다르게 좀 더 검정에 가까운 정말 흑인들이네요. 강인한 아파르족 가이드와 무장경찰을 구한 우리는 다나킬 여정의 최종 목적지 아셀레 호수로 향합니다. 우리와 동행하게 된 무장경찰 모하메드. 그는 다나킬이 아파르족과 분쟁 중인 에리트레아의 국경과 인접해 있어 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차로 이동하기엔 너무나도 험난한 길. 전 세계적으로 소금 카라반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왜 이곳에서만 유독 소금 카라반이 건재한지 알 것만 같습니다. 바위와 돌만이 난무하는 환경, 그 어떤 생명체도 살 것 같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도 사람이 사는가 봅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란 결국 없는 모양입니다. 카라반들을 만났습니다. 카라반이라면 응당 소금만 실어 나를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은 식량 카라반을 이 땅에 들이고 있었습니다. 카라반이 이렇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건가 봅니다. 문득 가죽과 뼈만 남았던 낙타 생각에 가슴이 짠해옵니다.
지형이 또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위산이 사라지고 평평한 지대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다나킬 저지대로 들어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곳은 바람마저도 뜨겁습니다. 이 바람은 정말 그냥 맞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드디어 아살레 호수의 인근 마을인 아메드 엘라에 도착했습니다. 아메드 엘라는 아파르족 소금 광부들이 사는 정착촌 마을입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뿐인데 소금 사막에 나갔던 소금 광부들의 작업은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고기를 보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하나 봐요. 여기가 숙소로 오늘은 여기에서 묵어야 할 듯합니다. 맨바닥은 아니고 돗자리 깔고 자네. 바깥보다는 덜 뜨거워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이 뜨거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장 군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인근에서 풍광이 가장 좋다는 달로라는 지역을 가려면 반드시 무장 군인과 동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때는 바다의 일부였으나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뜨겁고 황량한 땅이 되어버린 공간.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은, 이렇게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땅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땅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니 온통 육각형으로 솟아오른 소금평원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 단단한 소금 땅이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육각형 모양으로 가지런하게 소금이 솟아오른 것인지 자연의 신비는 끝이 없나 봅니다. 지평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어떻게 소금이니까 또 지평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다냐? 바다도 아니고 소금밭이 소금 사막이죠. 소금 사막. 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정말 되게 신기한 곳이죠. 바다보다 무려 120m나 밑에 위치한 이곳엔 홍해로부터 물이 역류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한낮의 최고 온도가 63도에 육박할 정도로 뜨거운 이 땅은 그 바닷물을 금세 두꺼운 소금층으로 만들어버리고 남은 불순물과 소금이 이런 색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이거 소금이야. 하면 할수록 안에는 하얀 소금이 나오네. 호기심에 맛을 봤습니다. 아, 짜다. 소금. 근데 다르게 보면 이게 육각형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갖고 특이하게 모양을 갖고 있어요. 달로 지역엔 소금평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화산 분화구를 품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1926년에) 있었던 폭발은 30m 넓이의 분화구를 만들었고 이것이 달로에 생긴 마지막 변화였다고 합니다.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이 풍광은 쉼없이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소금물과 유황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질들의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네. Very nice. Good. 분화구 액체의 성분이기도 한 소금과 유황, 그리고 화산 폭발과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광물질, 그리고 홍해의 반복적인 역류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인 지형과 색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자연현상이 남긴 물질들은 달로 특유의 소금 크리스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단단해. 지구의 환경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풍광. 마치 어느 외계 행성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분화구 주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색깔의 간헐천들이 눈에 띄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일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뭘지 제가 한번 떠봐야겠어요. 현지인들 말대로 정말 기름이 끓고 있는 것일까요? 분화구 가장자리에도 소금 크리스탈 결정들이 보입니다. 오, 따뜻해. 기름이야, 기름. 기름이야, 기름. 매끈매끈해. 분화구의 액체와 병에 담은 액체의 색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붉은색인데 떠보니까 또 이렇게 오란색이네. 끝에 이렇게 노랗게 튀긴 무슨 마술쇼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물 안에 기름이에요. 기름기. 어떤 냄새가 나요? 냄새는 별로 안 나네. 냄새는 안 나고 매끈매끈해. 참 신기한 거 같아요. 반유목민인 아파르족은 이걸 가져다가 낙타를 씻길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자연의 오묘한 신비, 그것이 이 분화구 주변에는 가득합니다. 다나킬에 들어와서 두 번째 보는 시체. 현지인들은 분화구 액체를 물인 줄 알고 마시다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가 산다는 것 자체가 난 좀 이해가 안 가.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새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곳이에요. 사실 달로엔 이해가 안 가는 것들 투성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로의 또 다른 지형으로 향했습니다. 소금이 갈라진 이 지대와 맞닿은 곳은 완만한 형태로 솟아있습니다. 50m 높이의 이 지형은 바로 달로의 산입니다. 이 산은 땅 아래의 현무암질 마그마의 침범으로 생긴 지형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달로의 또 다른 풍광이 마음을 잡습니다. 짙은 갈색에서 연노란색까지 다양한 빛깔의 지형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다른 외계 혁성에 도착한 느낌.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태양에서 쏟아지는 직사광선으로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풍광은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유황소금 기둥, 이곳이 달로산의 명물 중 명물이라고 합니다. 유황소금 기둥은 시기에 따라 녹색에서 노란색, 붉은색 등으로 색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for trouble, it's more than just words. It's just tears and rain.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 자연이 주는 이 신비의 컬러가 너무 환상적이네요.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옛날에 화산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밑에 보면 불불 끓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유황 냄새도 되게 진하게 나고. 이거 정말 이거 물감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색. 아, 너무 환상적인 곳이네요. 이거 보려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I wish I would save my soul. So cold from fear. 제가 대자연이 낳은 걸작품들에 심취해 있는 동안 한켠에선 제작진 중 한 명이 호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작다. 도저히 지구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풍광을 만들어낸 자연 환경은 인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출발할 때만 해도 45도 정도였던 수온주는 이제 무려 50도를 육박했습니다. 그 때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아파르족이 걱정스레 응급조치를 취해주었지만 일단 찍었으니까. 우리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사실 인지를 늦게 했다 뿐이지 저를 포함한 제작 스태프 모두는 탈수 증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덥죠? 생각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더울 줄 몰랐네. 뜨겁네요. 더운 게 아니라 너무 뜨거워. 어떻게 물을 이렇게 많이 사나 했더니 이해가 되네. 한 여기 한 온도가 지금 한 40도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45도는 되지 않을까.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하니까는, 가장 더운 곳이라고 하니까는, 야, 저 어느 정도일까 했는데 이 습하진 않은데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래도 실내에 들어가면 조금 난 거. 밖에 있으면 머리가 뜨거워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딱 그나마 차 안에 있으면 조금 난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뜨거워서 그래도 뭐 너무 오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상 최고의 풍광을 본 대가인 듯 싶습니다. 절대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 이곳의 태양도 결국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현실은 언젠가 과거가 되고 과거의 대부분은 기억 저편으로 그중 좋은 것들만 추억으로 남습니다. 탈수 증상이 어느 정도 가시고 나자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아우 또 이거 많아요? 아유 얼큰한 거 먹으니까 살겠네. 그래도 드세요. 비상식량으로 챙겨간 라면 맛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밤새 더위와 싸우다 보니 어느덧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내가 너무 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밖에 조금 더 난 것 같아요. 이제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6시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일어나야지. 다나킬의 아침은 그렇게 강행군으로 시작됐습니다. 소금 광부들이 일을 하고 카라반들이 아셀레우스에 머무는 것은 오전 11시까지. 늑장을 피우면 이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하루를 더 지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소금을 캐는 광부들과 카라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솔트 캐러반을 만났습니다. 여기 올라오고 그렇게 드넓게 펼쳐진 소금 사막, 작업이 한창인 소금 광부들, 소금을 사러 온 카라반들. 마치 누군가 저를 위해 촬영 세트장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셔터를 누를 순간만 정하면 됩니다. 설마 이렇게 흙으로 뒤덮인 소금 덩어리를 생산하나 싶었는데 역시 그건 저의 기우였습니다. 흙이 붙어있는 부분들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독특하게 생긴 손도끼를 내려칠 때마다 누런 흙이 벗겨지면서 새하얀 소금이 속살을 보입니다. 이걸 떼어내갖고 이런 식으로 다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벽돌처럼 다듬어갖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겹이 다 여기는 많이 까낸 것 같고 이쪽은 다 이렇게 이만큼 두께가 있는 거죠. 그걸 다 이렇게 까내는 거예요. 까내는 거, 떼어내는 거지. 달로의 소금 평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밑에도 소금이에요. 밑에도 이제 소금인데 겹이 있는 것 같아. 겹이 층이 있어갖고 여기를 떼어내고 밑에는 또 되겠지. 여기도 소금인 것 같아요. 이 뜨거운 이 태양을 피할 곳이 없는 곳에서 작업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닐 텐데. 홍해의 바닷물에 반복적으로 침수되면서 소금층이 일정하게 분리된 것입니다. 인상들이 살롬아, 살롬. 지독하게 뜨겁지만 반면 경이로운 자연 속에 깃들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먼저 몸으로 친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다나킬 소금 사막에선 소금을 캐는 게 아니라 떼어냅니다. 어떤 방법으로 떼어내나 싶었는데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힘이 많이 들 뿐이죠. 그래서 미약하나마 일손을 보탰습니다. 소금판을 떼어내기 위해 전 먹던 힘까지 동원해야 했습니다. 소금판이 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보니 그 성취감이 쏠쏠합니다. 소금판을 떼어내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도 젖 먹던 힘까지 동원했는데 소금판은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 위로 쏟아지는 태양열과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에 힘을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 둘. 너무 커서 포기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소금땅을 향해 도끼를 휘두릅니다. 이렇게 옆면을 갈라놓으면 훨씬 쉽게 소금판을 뜯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금판이 잘게 부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 둘. 다시 한번 지렛대를 들고 모여섭니다. 하나, 둘. 역시나 좀 전과 달리 떼어내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문득 이 드넓은 땅에 소금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걸 생각하니 소금 사막은 이들에게 있어 화수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힘들다. 다나킬에 쌓여 있는 소금은 현재 모두 112만 톤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금판이 조금씩 들썩이기만 할 뿐 떼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도끼질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이거
설마 그 도끼를 제게 건넬 줄은 몰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예. 내 도끼질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구만 또. 사나이 자존심에 물러설 수는 없겠죠. 소금판을 향해 힘껏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소금판은 무척이나 단단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땅에서 도끼질을 하다니 오늘은 정말 일폭 터진 날입니다. 이 친구들 걱정스러워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 도끼질 하느라 빨개진 손을 가지고 놀립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도끼를 많이 했어. 그지만 이젠 소금 덩어리를 크기에 맞게 네모 반듯하게 잘라 다듬으면 됩니다. 저도 소금 덩어리 다듬기에 나섰습니다. 혹여 실패할까 짜투리 소금으로 말입니다. 손도끼로 소금을 다듬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Going to home. 비록 작은 소금이지만 나름대로는 할만한데 문제는 이 더위만 견디면은 숙달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끼질 이후 친근해진 아파르족 소금 광부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프린터로 바로 인화할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여행을 다니면서 카메라와 프린터기를 같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알리, 원 페이퍼, 원 비르, 오케이? 사진 한 장엔 그들에 대한 제 마음과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마음이 함께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도 하나씩 찍어줘야겠다. 이 사진들은 그들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언제 찍었는지 몰라. 사진을 찍어준 이들의 입가에 미소가 걸리는 걸 보는 것은 행복입니다. 제가 여행을 그만둘 수 없는 건 그 행복에 중독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진의 제목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땅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땡큐. 이제 소금 덩어리들을 팔고 카라반이 몰고 온 낙타와 당나귀 등의 소금 덩어리들을 올려야 할 시간. 바빠질 그들에게 미리 이별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이바이. 일주일 걸려 이곳에 도착한 카라반은 또 같은 시간, 같은 거리를 돌아가야만 합니다. 가는 동안 소금이 깨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주는 것도 소금 광부들의 몫입니다. 4.5kg 나가는 소금 한 덩어리의 현지 가격은 4비르, 우리 돈으로 500원 꼴입니다. 보통 낙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소금량은 16개에서 20개라고 하는데 낙타 한 마리엔 7비르의 세금을, 당나귀 한 마리엔 5비르의 세금을 내야 하고 만약 아파르족이 아닐 경우엔 그 2배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황량하지만 소금이 있기에 아파르족은 다나키를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지랑이 너머로 아스라이 보이는 소금 카라반. 뜨겁고 황량한 땅, 다나킬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그들의 무리에 합류해보고 싶은 욕심.
제가 건넨 물은 그 욕심을 쉽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나킬의 또 아름다운 풍광 중 하나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뜨거운 길을 일주일이나 걸어서 소금 사막까지 왔다가 곧바로 되돌아가는 카라반. 적어도 70kg 이상의 소금 덩어리를 짊어졌을 낙타의 걸음걸이는 우아함 그 자체입니다. 함께 걷는 동안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과 뜨겁게 올라오는 지열이 온몸을 휩쌉니다. 어디를 봐도 뜨거운 열기를 피해 숨을 곳이 없다는 공포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아파르족과 이 길을 오가는 카라반들에 대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더는 카라반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채 죽어있는 또 다른 낙타의 시체가 제 발길을 돌려 세웁니다.